플리바게닝.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뭐 유죄 협상 제도 정도 될까요? 근데 이 플리바게닝에 대한 언급이 요즘에 좀 잦게 들리는 것 같아요. 먼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수사 과정에서 특검으로부터 플리바게닝 제안을 받았다. 심지어 특검법에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에 파장이 인 바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도 지난 8월에 여야 정치인 5명과 접촉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최근 관련 재판에서는 자신은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바가 없다고 진술을 사실상 번복하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애초에 플리바게닝, 특검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자신의 형을 낮추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는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테라 루나 사태의 권도영 씨가 지난 11일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렇죠. 미국의 병합주의에 따르면 100년이 넘는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플리바게닝 제도를 통해서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플리바게닝이라는 언급이 또 나왔었는데 그 내용 잠깐 들어보고 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명확하게 증언을 해달라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관련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증언을 해주면 이란 조건이 있었죠. 얼핏 들어서 그럴듯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플리바게닝 나오기 전에 법이 되기 전에 프리바게닝이라고 소리는 안 했고 뭐 이러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진술을 해주시면 자기네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증인이 증언하는 것은 이렇게 강요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일단 플리바게닝에 오늘 초점을 좀 맞췄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의와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수사 단서 제공을 조건으로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검사와 피의자 측 간의 협상과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자체가 다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미국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떠한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사가 협상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을 네네네. 것입니다. 바로 플리바게닝 제도를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여타 국가에서도 이 플리바게닝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장면 기억이 납니다. 뭐 검사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지 하면서 뭔가 좀 얘기가 오가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러면 이 제도를 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뭐죠? 플리바게닝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수사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은밀한 범죄로서 그 실체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조직 범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 재판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과 시간을 대폭적으로 축소해주는 제도가 플리바게닝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실체 진실과 차이가 발생하고 허위 자백 유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검찰권 남용 우려도 존재하는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이 사실상 플리바게닝 제도를 이용해서 허위 자백을 강요하거나 실체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형사법에는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가 싶고요. 그러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은밀한 범죄라면 뭐 마약 범죄도 있을 것이고 뭐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의 어떤 범죄도 있을 것이고 내밀한 깊숙한 어떤 정보를 좀 취득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기도 하는지 궁금하고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플리바게닝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과 국가보안법에만 존재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플리바게닝이 존재하는데 수사 협조를 할 경우에는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이 자본시장법상 각종 범죄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 은밀한 범죄이다 보니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 이에 대응하고자 플리바게닝 제도를 일부 도입해둔 것입니다. 네. 국가보안법에도 중요한 수사 단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플리바게닝을 통해서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3대 특검이 지난 9월 26일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 플리바게닝을 전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특히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과 자료 제출을 해줄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형 감면 조항을 전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특검법상 이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노 전 사령관이 이 특검법상 플리바게닝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플리바게닝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특검과 피고인 측 간에 큰 공방이 일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근데 이 내밀한 것뿐만 아니라 뭐 형사 사건의 것까지 한 90% 이상을 이 플리바게닝을 통해서 해결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플리바게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형사사건의 90% 이상이 해결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1967년 전미 변호사협회가 이 플리바게닝을 제도로 공식적으로 승인했고 1971년 연방대법원이 형사 절차 일부로 인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미국의 연방 형사소송 규칙에 플리바게닝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사실상 플리바게닝 제도 운영 없이는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볼 정도로 정도군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테라 사태 일으켰던 그 권도형, 미국 가면은 엄청난 구형이 예상될 거라 뭐 100년형이다 뭐 그 이상이다 이런 선고 보도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법원이 징역 15년형 선고. 이것도 플리바게닝 때문인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범죄를 정했을 때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은 병과주의를 취하고 있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100년 이상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이 권도영 씨의 경우에는 테라 루나 사태, 즉 테라가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난 2023년 3월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이후에 미국 송환 결정이 이루어져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사기, 자금 세탁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중 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 전격적으로 플리바게닝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예상과 달리 낮은 형이 선고되었고 다만 검사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보다는 형이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호. 이 플리바게닝 협상 과정에서 검사는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이후에 권도영 씨가 해외 이송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협상 내용도 들어감으로 인해 향후 권도영 씨가 우리나라에서 재차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